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7월 18일 목요일도 가셔야죠. 요즘 계속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빗길 조심하시고요. 미끄러지지 마시고 또 웅덩이 같은 데 잘 피해 다니세요. 본의 아닌 사고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내가 진짜 운이 안 좋으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면서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행정법도요. 갑작스럽게 들어올 수 있어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대비하다 보면 여러분의 꾸준한 이런 노력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매일 행정법도 쭉쭉쭉쭉쭉. 그러면 7월 18일 목요일 매일 행정법 진행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24년 지방직 구급 문제입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 선택형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그건 좀 봐야 되지만 그래도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은 좀 보셔야죠. 우리 자 사후적 구제 수단으로서 자 전보제도 두 가지 있죠. 전보제도, 손해배상, 그 다음에 손실보상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전보제도는 손해배상 이거 위법한 공행정작용, 위법한 국가작용, 근데 고의과실도 있어야 돼요. 고의과실도 있어야 돼요.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불법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위법만 가지고 불법이라고 하네요. 위법한 고의과실까지 있어야 불법 행위가 되고 이런 국가작용인 불법 행위로 인해서 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는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까지 그러니까 비재산적, 재산적 피해를 모두 대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해준다.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해준다.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에 반해서 손실보상은 적법한 이거죠. 법이 정한 대로 의도적인 자 이거 의도적인 공용침해예요. 공용침해 이 공용침해란 말 속에 이것처럼 여러 개 들었듯이 여기도 여러 개가 들었어요. 공공필요에 따라 재산권을 박탈이라는 공용, 수용, 사용 제한인데 수용 하나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공용침해 대상이 뭐다?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산권이지 비재산적 침해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발생한 피해 그러니까 여기는 재산권에 관한 피해만 대상으로 하는데 이럴 때는 사업시행자예요.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이다. 그래서 이게 개념이 달라요.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 개념이 조금씩 다르다고요. 이런 걸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후적 구제 수단의 전보제도에서 손해배상, 손실보상, 적법한 의도적 공용침해 그래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섞여서는 안 되는 게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공법 국가 영역에서 공법 영역에서의 전보제도예요. 하지만 사법 영역에서는 손해배상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이것도 보셔야죠. 자 일반법이 있느냐 없느냐 손해배상인데 공행정 작용 중에서도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관한 국가배상법이라는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이렇게 일반법이 마련되어 있고요. 사법의 특별법으로서 그래서 국가배상법 일종의 사법관계로 보죠. 자 그에 반해서 손실보상은 아직 일반 규정이 마련되진 않았죠. 그래서 개별 규정만 자 이렇게 법률 마련됐을 때 이 개별 규정이 이거 만들 때 이건 꼭 지키세요라고 해서 헌법에 23조 3항에 이렇게 개별 규정에 그 근본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조 3항의 법률로서 하되 공용침해, 공공필요에 따른 공용수용, 재산권에 관한 의도적인 공용침해 이럴 때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해주도록 법률을 만들어라 라고 돼 있죠. 그럴 때 정당한 보상을 반드시 근거를 두되 자 보상을 근거를 두되 정당한 보상이다, 완전 보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요 손실보상만 따로 뽑으면 기본적으로 요건을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아요. 손실보상은 요건 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요건에 해당되면 손실보상, 보상금 결정 그 다음에 손실보상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계획 절차, 행정계획 그러니까 사업계획 이런 자 절차 요거는 주로 7급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요. 요 두 개는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특히 보상금 결정할 적에 개별 공시가가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로 자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협의 당시에는 협의시 표준지 공시지가 만약에 수용 당시에는 수용시 표준지 공시지가 이렇게 기준 그러면서 요때 공시지가로 기준을 삼 때 그럴 때 대상은 이렇게 나오죠. 자 당해 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당해 사업, 개발이익, 배제 이익은 포함되지 않고 다른 유사 동종 다른 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은 포함된다. 이거하고 똑같은 게 같은 개념이죠. 어떻게 돼요? 당해 사업을 통한 제한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다른 법률상 제한은 고려해서 판단한다. 이런 것들이 대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중에서도 요즘엔 토지 가격이에요. 토지 가격. 토지 보상 가격. 자, 그런데 그러면 건축물은 이주 비용을 주는 거죠. 다만 이주 비용이 실제 가격보다 건축 가격보다 비쌀 때는 그럴 때는 건축물의 가격이 있을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주비가 더 비싸다. 또는 사업 시행자가 사용할 목적이 있다. 또는 이거 어차피 그 건물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그 이주가 불가능하게 땅에 붙어 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세 가지 경우는 건축물의 가격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원칙은 토지보상금이에요. 토지보상금. 그래서 토지보상금 자 보상 대상하고 보상 가격 결정. 그래서 뭐예요? 자 현금, 일시불, 사전 이런 게 나와야죠. 사업 시행자가 보상을 하되 그러면서 나오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현물 보상도 되고 채권 보상 해야 한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불인데 만약에 또 사전 보상인데 이걸 분할로 또는 나중에 후불로 나오면 지연 이자까지 싹 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 더 나아가 거기다가 요즘엔 생활보상이라는 정착적 배려. 토지보상금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점점 증가되고 있다. 그 다음에 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보상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근데 이 사업 때문에 발생한 거는 개연 가능성, 그러니까 예상 가능성 이런 것들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대상 지역 밖에 간접 손실 보상도 요즘에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많지만 좀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갈게요. 기억. 공공필요 맞죠?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이거 23조 3항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에요. 헌법에.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딱 여기까지. 그 다음에 후단에 점 찍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이건 조문 그대로 넣었으니까 맞는 지문이죠. 하천법 부칙 이에 따른 특별조치법. 여러분 하천법상 하천부지 편입, 제외지 위험한 땅으로서 국가가 그럴 때는 자동적으로 법에 의해서지 행정청의 결정이 아니죠. 그럴 때 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니죠. 행정청의 결정이 아니니까 법에 의해서 법률관계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 소송 이런 거 나와야죠. 특별조치 법 하천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이거 제외지 위험한 땅이어서 따라서 손실보상 규정을 자 손실보상 청구권을 규정했다 하더라도 당해 법률 규정이 아니라 관리청의 보상금 지급 결정 노노노노 당해 법률 규정 자체에서 직접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으로 가셔야죠. 이쪽으로 가셔야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벌써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이거 토지보상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보상금의 증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나오면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이죠. 형식적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은요. 당사자끼리 하는 거예요. 주인공끼리. 그러니까 기관이 나오면 안 돼요. 행정청이 나오면 안 돼요. 따라서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 당사자 주체, 관계인, 당사자 주체. 하지만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 행정청 기관은 나오면 안 돼요. 기관은 나오면 안 돼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디귿도 틀린 지문. 그럼 벌써 나왔네요. 답은 두 개씩 꼭 뽑는 거니까. 수용 재결 불복해서 취소송을 제기할 때 이 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 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피고를 하여 수용 재결 취소를 구해야 하지만 이 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결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이 재결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자, 원처분주의를 그대로 얘기한 건데요. 이건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절차예요, 절차.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요건, 보상금 결정, 절차. 그 중에 절차. 자, 보통 이런 수용 절차가 들어가는 사업, 특히 도시 및 주거정비사업법 같은 경우 자, 도시 및 주거정비사업에서 이런 수용 절차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사업 같은 거요. 이런 거는 여기에 공용 수용 절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수용을 해야 되는 절차로 진행하니까 여기서 하는데 일단은 대상 지역. 이걸 특정을 해줘야겠죠. 특정을 하고 특정 목적에 따라서 특정 목적을 지정을 해야겠죠. 정해야겠죠. 이 대상 지역 특정 목적을 정하는 거 이거 사업 대상 지역으로 정하는 걸 사업 승인이라고 합니다. 사업 승인 단계가 있고요. 사업 승인 단계에서는 이전에는 뭐냐면 대상 지역에 조합을 설립할지 아니면 조합이 없이 그 지역 주민이 직접 할지 어느 때는 직접 하고 어느 때는 그러면 이걸 대상 지역에 조합을 둡니까? 이거는요 가구 수에 따라 좀 구분을 합니다. 직접 하는 경우는 20호 미만 이하 미만 요런 정도. 그러니까 가구 수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대상 지역이. 그 위에 대상 지역에 가구 수가 많으면 조합을 따로 설립을 합니다. 이 조합을 설립할 때 반드시 행정청으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인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특허다. 설정적 지위를 부여하는. 하지만 여기는 조합이 없으니까
아니라 조합 설립 시 인가를 받을 수 없죠. 왜 그러면 여기 특허를 받냐고요. 이게 조합이 설립되건 이걸 하던 사업을 할 때는 단순히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수용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 비용 청구도 하고, 수용, 비용 청구, 그다음에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을 하려면 단순히 조합이 설립되는 거나 또는 이적 주민이 하겠다고 결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행정청, 국가 행정주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조합만 설립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단순히 조합을 설립하는 거에 끝나는 설립, 효력 완성에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힘을, 이렇게 행정 권한을 부여받는 특허적 성격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 조합은 특허적 성격에 이런 힘을 받았으니까 이걸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지역 주민이 직접 할 때는 그런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자 이렇게 조합이 되든 주민이 되든 그 다음 동작으로 뭘 하냐면요, 사업 승인을 받아야 돼요. 당의 행정청 찾아가서 조합이 됐던 그 지역 주민이 됐던 당의 권한 있는 행정청 가서 사업 승인 신청을 합니다. 사업 계획서를 내 가지고 사업 승인 신청을 해요. 그래서 행정청이 여기다가 인가를 딱 해주는 순간, 이럴 때 사업 계획서가 사업 승인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럼 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인가가 조합이 할 때는 단순한 인가지만 지역 주민이 직접 할 때는 요게 설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특허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지역 주민도 특허의 성격을 갖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한다? 이제 1단계, 어떻게 보면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인가, 그 다음에 3단계가 있어요. 3단계 이제 수용 단계. 이제 토지 수용 단계예요. 그래서 수용 단계는 협의를 먼저 하고, 안 되면 협의를 먼저 해보고, 안 되면 그럴 때는 강제 절차로서 수용을. 그런데 이 강제 절차를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협의는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소유자 등이 직접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강제 수용을 할 때는, 이럴 때는 1번 지토이 같다, 그 다음에 2번 중토이 같다, 이렇게. 그래서 먼저 지토이를 갈 때 신청을 해요. 뭘 신청하냐면 사업은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보상금이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상금 지급, 보상금을 결정해 주세요 라는 걸 여기 지토이라는 행정청한테 신청해요. 그럼 협의 절차는 사법관계로 봅니다. 사법관계. 협의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행정청이잖아요. 행정청, 지토이, 중토이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상금 결정, 수용 보상금 재결이 나오거든요. 재결. 그래서 이걸 보상금 재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보상금이 나오니까, 그러면 요 보상금은 처분이에요. 처음 나온 처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 나온 처분이다. 그럼 이 처분을 들고, 자 바로 이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구속력이 생기는데, 이 처분이 불만이다 라고 할 적에 행정소송을 하는데, 항고소송을 하셔도 되고, 자 형식적 당사자 소송, 이걸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토지 소유자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직접 하는 거고, 항고소송은 요 지토를 대상으로, 여기가 행정청이니까 처음 나니까 요 처분을 제거해달라는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송을 안 하고, 이걸 이제 90일 내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바로 또 여기를 가도 돼요. 이건 임의적 사안이지 강제적 사안은 아니에요. 중토를 갔어요. 이럴 때 이의 수용 재결 신청이라고 합니다. 이 신청이 그런 이 신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하고 신청하고 요 신청이 헷갈릴까봐 여기는 이 신청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나온 보상금을 이의 수용 보상금, 이의 수용 재결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해야 수용재결, 이걸 구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중토에서 나온 이의 수용재결, 보상금 재결인데, 이렇더라도 원처분주의이기 때문에 지토를 상대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게 원칙이고, 다만 재결만에 고유한 하자가 있고, 원처분에 하자가 없을 때는 재결도 소송이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 절차를 완성해야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실시할 때, 그럴 때 이제 관리처분 계획안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죠. 자, 거기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보세요.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송을 제기하는 때, 처음 나온 지토에서요. 그럴 때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자 이럴 때는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라도, 그러니까 그 중토를 간 경우라도 수용 재결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 재결 취소를 구해야 하지만, 왜 중앙토지수용위에 또 나오냐면, 서울 사는 사람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갔다가 또 다시 중앙토지수용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럴 때요, 이의 신청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처분은 하자가 없고 재결만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재결 자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는 원처분제하에서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말이 어려웠을 뿐이지 원처분제하에서도 재결을 소송할 수 있다.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기업과 옳은 것이니까 기업과 리을이었어요. 2번이 정답이었다. 이렇게 해서, 자 좀 길었습니다. 오늘도 행정법 같이 보셨으니까요. 자, 내일도 오실 거죠? 내일 금요일이에요. 내일도 뵙겠습니다.